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아픈 순간에 등을 돌린다면 그 배신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릴 적 엄마는 저를 부를 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제콩이는 세상을 웃기려고 태어난 거야. 맞아요. 제 이름은 강제콩. 이름 덕에 어려운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웃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어요. 아침까지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한동안 망연자실하셨습니다. 그나마 저는 어릴 때부터 씩씩했던 덕에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 빨래도 돌리고 집안일을 맡아 하며 아버지를 도왔어요. 아버지는 인테리어 일을 하셨는데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몫이셨죠.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허리가 안 좋아지셨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고 아버지는 병원비 대신 일을 줄이는 쪽을 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동네 목욕탕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하셨지만 몇 번이나 마주쳤고 나중에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가기도 하셨죠. 그녀의 이름은 서미연. 처음엔 나긋나긋하고 싹싹한 분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또 뵙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빠르게 발전했고 몇 개월 후 아버지는 저를 불러 말했어요. 제콩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아버지도 기대어 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사실 저도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게 안타까웠어요.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이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엄마가 들어오면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 거라 기대했죠. 그리고 결혼 후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화목했어요. 새엄마는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고 아버지가 허리가 아플 땐 정성껏 찜질도 해주었어요. 저랑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제콩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 하지만 어딘가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너무 친절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친절이 마치 계산된 듯 해서일까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렇게 살아선 노후가 불안하다고. 미연아, 나한테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이제부터라도 모아야지. 당신 건강도 생각하면 큰 돈이 필요해. 어렴풋이 들리던 대화.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했던 거죠. 그 후부터 새엄마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걱정된다며 보험을 들자고 했고 아버지 사업을 키워야 한다며 대출을 권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그녀의 말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알잖아. 너 대학 보내려면 돈이 필요해. 아버지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저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이라 믿으려 했죠. 하지만 몇 년 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모든 게 변했습니다. 새엄마는 처음엔 걱정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들기 시작하자 태도가 변했죠. 이제 어떡하지? 우리도 돈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의 가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TV도 없고 냉장고도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경악할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요?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을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삶도 제가 살아갈 곳도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요. 집을 잃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단칸방을 전전하며 겨우 살아갔어요. 새엄마 서미연은 집을 팔아 떠났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며 힘겹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우연히 들은 손님들의 대화가 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야, 비트코인 올랐다던데? 어제 산 놈들은 오늘 대박 났대. 비트코인? 그때까지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알면 알수록 빠져들었어요. 혹시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까?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지만 가진 돈 전부를 털어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며칠 뒤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배, 3배, 그리고 5배, 10배까지. 이 일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채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손에 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새엄마 서미연.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판 돈을 들고 강남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명품에 푹 빠졌고 사업가 행세를 하며 이곳저곳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자처는 다름 아닌 불법 도박과 사기 사업. 돈은 빠르게 줄었고 그녀는 점점 코너에 몰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액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너 제콩이 맞니?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스쳤어요. 한때 무시하던 제가 값비싼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까요. 잘 지냈어요, 어머니? 그녀는 반가운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도움을 요청하려 했어요.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그런데 너 성공했다며?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역시 우리 제콩이밖에 없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거 어머니 명의로 된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이에요. 그녀는 기쁜 얼굴로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 호텔은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그녀는 호텔로 들어갔고 곧 거기서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지 못해 모든 걸 빼앗겼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모셔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얻은 돈은 저에게 새 인생을 주었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했어요. 새엄마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자신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단순히 비트코인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저 자신을 믿고 신중하게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돈은 한순간에 오를 수도 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만약 인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음다라기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다락을 구독하고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